구기의 마지막 부부. 와이프한테 저는 기생충같이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이 전 부부들 얘기 나올 때도 기생충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서의 남편이 내가 기생충같이 느껴진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의 비유예요. 기생충 같다. 같이 사는 의미가 있나. 참 사람이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 외모만 보면 남편이 굉장히 강인하고 남자다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애 같은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개념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그 남편이 돈 주면 너 안 괴롭힐게. 눈빛부터 진짜 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이제 무서워하고 있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진짜 슬픈 이유는 애들이 있어. 애들이 없으면 진짜 이혼했을 부부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 이 10살, 8살 이렇게 애 낳으면서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부 보면 이 남자가 처음에 이 아내에게 굉장히 구애를 했고 낭만적으로 관계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10살, 8살 딸이 있는 걸 보면 그때 초반에는 금슬이 좋았다고 봐야 돼. 10살 딸을 낳고 연년생은 아니지만 거의 바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거 보면은 두 사람이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그리고 이게 체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애를 낳기 전부터는 관리하는 게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근데 사랑이 식을 수 있거든요. 불타는 사랑이 식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남편은 내가 어떤 사랑꾼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인생에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삶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이 자기는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꾼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뭐를 시켰을 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역할이 맡겨지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남편은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의존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이게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역할을 부여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집에서 역할이 없어.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나마 그 편의점에서 아내가 그 당시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여자. 이렇게 노력하는 여자.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잖아요. 편의점에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또 뭐 다른 저 또래 다른 여자들은 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그럴 텐데 이 친구는 열심히 지금 편의점에서 일을 하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 사람의 어떤 사랑꾼, 아빠 같은 존재 이거를 하면서 막 매일 이렇게 말도 걸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여리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면이 있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랑꾼의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할 때 집에서는 딸들이 안 쳐다봐. 10살, 8살 되면 이제 슬슬 아빠에 대해서도 알아. 지금 10살, 8살이면 10살은 더 빨라, 지금. 정서적으로도 다를 거라고.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들일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다 아내들이 이제 신청을 했고 여기서 나는 몰라요 정보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였어. 지금 이 남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제대로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야. 최소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안쓰러운 여성에게 내가 어떤 의지처가 되는 그 경험이 본인의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줬을 거라고. 그런데 이 아내랑 막상 결혼하니까 이 아내는 나한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해.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던 전 여친,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아내 측 증거 영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문제. 아침 7시 반이군요. 아내는 잠에서 깨져. 7시 반에 일어나. 아이들이 잘 일어나네? 7시 반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남편은 41살. 일찍 결혼하기는 했네요. 10살 차이란 말이야? 10년 전에 결혼했어. 31살의 남자가 21살에, 뭐 거의 뭐 20살이지? 30살의 남자가 20살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30살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을 텐데 어떤 역할이 없는 역할을 잃어버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열심히 사는 그 사람에게 구애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때는 뭐 어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 둘 낳으면서
이제 여러모로 변해버린 그런 사람을 말 그대로 이게 타인이라면 그냥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생각하지만 아내고 그러면은 애를 낳느라고 참 고생했다. 아니 우리 가정을 함께 하느라고 이런 뭔가 정서적인 유대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애들이 좀 이런 경우에 있어. 10살짜리 남자애들은 뭐 당장 뭐 부모님이 힘들어도 그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뿐 이렇게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 혼자 있는데 괜찮나? 방학이구나. 음. 그렇게 아침에 이제 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양치시키고 머리 묶고 그리고 또 애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등원까지 시키는 거죠. 그렇게 육아를 하고 애를 보내고 작은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보험회사에 출근해. 9시에 보험회사 출근해가지고 아침에는 보험일로 하루를 열어요. 출근해서 할 일들 하다가 점심쯤에 퇴근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설계사들이 모여있고 그 설계사의 본부장이 이제 팀장이 있고 그 팀 이게 위에 이제 본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영업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대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기본급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좀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퇴근한 곳이 여기 보면은 이 피부 관리 하는 곳이고 이 앞에 붕어빵 가게가 있거든요. 둘 다 해. 둘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사지샵 자체는 이제 언니가 하고 있는 거고 언니가 바쁜 시간에는 그 바쁜 시간 일을 하고 여기서 조금 한가해졌을 때는 나와서 붕어빵을 파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 26살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 22둘째가 어린이집 가면서부터 친언니하고 이제 동업을 하고 있고 생활력이 대단하죠. 지금 20살 때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부부 이름이 바닥부부거든요. 남편이 바닥에만 붙어 있어서 아니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답답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오후 2시에요. 지금 아내가 나간 지 뭐 한두 시간 후가 아니야. 아내가 나가고 2시간 후가 아니라 오후 2시야. 오후 2시에 그냥 누워있어. 뭐 벽지 뭐 이렇게 다 찢어지고 뜯어지고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 누가 하나 이거 전기 잘못 만져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빨랫더미 남편 방에 그냥 이렇게 이거는 남편이 지금 정서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이상이 높고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상태죠. 뭔가 역할을 원하는 31살이 돼서 20살에 일하는 여성에게 내가 무언가라도 대준 것 같은 그거에 취해서 몇 년간은 버텼는데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취해서 버텼는데 그 후로는 또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진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 역할이 안 돼. 지금 이거는 입력 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자로서 굉장히 멋있는 사랑꾼이 되고 싶은 페르소나가 강한데 실제로 본인은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누군가가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그래 본능부부 남편은 최소한 애들이랑 한 방에 아니면 최소한 근처에라도 있지 아니면 뭐 좀 갖고 온나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통이 없어. 애가 그냥 와가지고 아빠 있네 하고 그냥 엄마랑 통화해. 와이프는 어른으로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와이프는 그래도 노력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을 어른처럼 대우해줄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이 그게 돼? 지금 8살, 10살쯤 되고 그러면 아들이면 차라리 막 같이 게임이라도 하고 축구라도 하고 그래도 아들은 또 뭐가 있냐면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존경하는 게 있어. 남자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어릴 때는 나보다 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그런 경외심이 생기거든요. 여자는 안 그래. 나보다 말을 잘해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딸들이야 심지어 2명이 다 딸들이야. 지금 당장 이 여자애들이 이 아빠를 존경할 게 있냐고. 근데 엄마가 아빠 존경해라 해도 애들도 이제 다 알지.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역할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역할을 일단 받으려면 애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 본인은 존경을 받고 싶지. 근데 지금 저렇게 해서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점점 더 쓰러져 있는 거지. 더 종굴로 들어가는 거지. 미동도 없이 바닥에 붙어 있는. 그래서 이 벽지는 그래도 애들이 긁어서 그랬대요. 아니 애들이 긁어서 그랬어도 이렇게 좀 최소한 안전장치는 좀 해놔야지. 차디찬 바닥이래요. 새벽 2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투투 2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는 그렇게 이제 계속
근데 애가 잠깐 문 열고 들어와도 자고 있어. 이게 뭐야? 지금 집에 혼자 있는 애야, 지금. 자기 자식이 집에 혼자 있는데 계속 누워만 있는 거야. 춘식이가 짖어도 여전히 자고 있다. 춘식이는 이 집 강아지 이름이고요. 그래서 12시간.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침대가 이게 매트릭스가 좋은 데서 12시간을 자도 허리가 아픈데 저렇게 바닥에서 12시간을 대단한 거죠. 어쩌면 인자강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애들 점심은 누가 주냐? 애들 점심을 애들이 차려 먹어. 애들 밥을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그거 돌려가지고 반찬 꺼내서 남편이 집에 있는데 좀 차려줘도 되잖아. 아니 그거 간단한 거 뭐 김치찌개를나 이런 된장찌개는 그거 뭐 실력도 필요 없어. 김치만 사다가 끓여도 되는 걸, 햄만 넣어도 되는 걸 그렇게라도 좀 끓여주면 이제 10살이면 뭐 김치찌개도 먹고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밥도 쥐들이 그냥 해먹는 거야. 이건 너무 심한 거지. 집에 아빠가 있는데 10살, 8살이지 얘는 지금. 10살이지. 10살짜리 애가 자기 밥을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해서 2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뭐 걔도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제 2시에 일어났잖아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뒤집고 다시 자. 왜죠? 뭐 패션 피플이야? 그쵸. 이거 지금 남편이, 기본적으로 남편은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세상에 역할이 없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잠깐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린 여자에게 존중받으면서 그 자존감이 좀 채워지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까 어른 연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어떤 역할을 실제로 부여받으니 그걸 감당을 못했고, 막상 또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할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고질적인 본인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다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집에도 잘한대요. 본인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러면서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 분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거예요. 지금 그게, 나도 이게 이상적인 얘기지, 이분한테 그런 역할을 줬을 때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나? 재밌게 보낼 수가 있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일종의 여기서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바닥을 떠나지 않는 남편이어서 바닥 남편입니다. 누워서 잠자기, 누워서 유튜브 보기. 뭐 당연히 뭐 무직 상태고요. 10년 동안 무직이었던 기간이 3, 4년. 그러니까 남편도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한 이유가 이상이 굉장히 높을 거야. 본인이 생각하는. 이게 내가 점점 좌절할수록 내가 이거 진짜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진짜 다 무릎 꿇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는 존경받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꿈꾸고 있어. 근데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지. 보통 저런 경우에는 뭐 술이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을 잊을 수 있게. 근데 지금 뭐 술이나 뭐나 이런 걸로 빠지는 않고 그냥 자버리는 거지.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으로. 신혼여행 중에 실직. 뭐 일 따로 구해야지 하더니 결혼 직후부터 일을 쉬었어. 이제 그래서 1년 일하고 한 반년 쉬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래 일한 곳이 2년 조금 넘게. 아내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긴 하던데 그냥 일하기 싫어요. 이 남편이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보면 그 전형적인 회피 반응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본다거나 말하고 뭐 혀를 입맛을 다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본인이 자기의 내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거든요. 집안일 육아조차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아예 깨어있지 않는 게 문제야. 그냥 존재가 없는 거지. 너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왜 그렇게 계속 누워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기를 멈춘 거야. 나에게 역할을 주지 않았어? 나는 생각하기를 멈췄어. 나한테 지금 내가 과거에 뭐 사랑했던 내 사회적인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네가 끊어? 너를 망치겠어. 수단 공격의 일환이긴 하거든요. 뒤에서 아주 가관이에요. 지금 나는 혹시나 뭐가 나오나 좀 봤어요. 실은 나도 저 남편이 뭔가 어떤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걸 보면서 나 혼자 생각으로 아내가 혹시라도 이 남편에게 상처가 될 만한 큰 실수를 혹시 저질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봤거든요. 네, 진짜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는 불규칙한 경제활동. 그냥 뭐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일하기 싫어. 그래, 뭐 변명은 안 하니까 뭐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솔직하고 당당하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축구 부부가 이번에 방청객이잖아요. 이게 보면 다정해. 다정한 부부야. 이혼숙녀 캠프 왜 나온 거야?
다정한 사랑꾼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아내는 지금 두 번째 일을 마치고 네일과 피부 관리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잉어빵을 하러 나온 거예요. 이 샵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예약제로 돌아가고 하니까 바쁜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붕어빵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 시간에 또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것도 일종의 뭐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싹 해주고 원료비를 받는 아마 그 구조로 돼 있는 그건가 봐. 그러면 저게 이런 거를 다 차려주는 대신에 재료비가 이제 비싸고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마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이 31살에 애 둘을 키우면서 물론 애들끼리 지금 서로 이제 좀 생존을 하고 있어요. 참 안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진짜. 쓰리잡을 해도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 9시에 보험회사 가가지고 2시에 피부 관리하고 그리고 4시에 붕어빵. 지금 여기서 경력 없이도 말 그대로 본인의 노력으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 보험 일.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 정신하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언니랑 같이 그래서 피부 관리 샵 같이 하고 붕어빵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게 원동력의 전부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이 원동력이라고 해서 애들을 보면 막 힘이 나니까 애들 보면 항상 웃고 있고 막 밝게 할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알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막 어지르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태권도 안 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애들한테 부모가 짜증낸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혼수능 캠프가 이제 그런 장면만 또 모아놓긴 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단하죠. 무직자 1, 무직자 2, 무직자 3. 그래서 그래 남편이 나와서 붕어빵이라도 좀 팔아주면 아니야 붕어빵 팔 것도 없고 애들만 좀 봐줘도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요? 애들이랑 좀 놀아도 되지. 애들 뭐 하다못해 책이라도 같이 좀 보고. 지금 남편은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공부 안 해.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애들, 사춘기 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애들하고도 친하더라고요. 남편의 무직으로 인한 생활비 대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고 저는 큰아이 낳고 10개월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기 낳고 10개월. 진짜 뭐 거의 출산하고 몸조리 끝나기도 전이네. 끝날. 그 노력이 지금까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다. 10년을 이렇게 해온 거야, 10년을. 새벽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18시간 동안 바닥에 붙어있던 남편.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 싶죠? 저 정도면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본인도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착잡하고. 이게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쭉 살아오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벗어나고 싶은데, 몰라, 일단 내일 하자. 하려고 하면 내가 저런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 됐어. 그런 마음들. 그 사이에 이제 애들이 외출해서 애들끼리 와가지고 저녁 8시가 돼서 아빠한테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야. 아이들도 낮에는 안 깨우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머리 감기 귀찮으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본인이 이제 자기 밥은 또 차려 먹어. 애들은 지들끼리 그냥 밥을 차려 먹었는데 자기가 이제 밥을 차려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온 거예요. 서로 뭐 아는 척 할 리가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는 들어왔는데 남편이 모자를 쓰고 있고 웬일로 이렇게 막 외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디 가는데? 응? 근데 이제 남편은 말이 없죠. 왜냐면 안 가니까. 그리고 아내를 보면 짜증이 나.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래. 아름답고 어린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랬는데 지금은 그냥 드세고 거친 애들 엄마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공격적이죠. 이게 애들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 막 국도 차려놔야 되고 밥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물론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음식을 해놓고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게 위험하거든. 상할 수도 있고 냉장고에 물론 넣어놓겠지만 그게 넣어놓은 거를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게 그것도 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거는 아빠가 집에 있을 거면 좀만 신경 써주면 할 수 있거든.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지런하면 밀키트처럼 이렇게 재료 이렇게 손질만 해놓고 냉장고에 넣으면 아빠가 그거 애들 한 점심쯤에 일어나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끓이기만 하면은 뭐 국 하나 나오고 그 볶음밥도 대충 기름을 해갖고 하면 뭐 파기름 내고 막 맛있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기름 뿌려갖고 그 재료 같은 거 쓱 넣어갖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굳이 말하자면 외박 부부 그 사람 술을 마셔가지고 집에서 존경받고 싶은 그분은 어른으로서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이분은 지금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나 오늘 공부 안 해. 나 집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애의 마인드예요. 똑같은 인정받고 싶다라고 묻기에는 이분은 훨씬 더 어린 상태의 소년에게서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대할 줄 모르고. 그 아마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그 외부학부부 술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오래 해봐서 진짜로 존경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성공의 경험이 있어. 본인이 인정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없어요. 인정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한 번도 성인으로서 인정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럼 맞벌이 부부라면 이해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들이 힘들고 애들도 그 부분을 나눠 갖는 거예요. 부모님 나가서 그러면 애들끼리 밥 해먹고 당연히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집은 지금 남편이 있는데 너무하잖아 이건. 응?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알지. 그 죄책감이 있어. 미안하고 그래.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또 잘 함께 또 협조해가지고 해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또 그 팀워크가 또 더 단단해지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팀워크가 여기 이 집에서 지금 팀워크가 생기겠냐고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네가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딸애는 괜히 와가지고 살짝 말리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는 거긴 해요. 이게 자식들이 보기에 아빠는 점점 더 나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아빠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가까워지질 않아. 남편은 강한 남자로, 멋지고 강한, 존경받는 어른스러운 남자이고 싶은데 여기선 점점 무시하는 당한단 말이야. 벌써 이제 8살 애도 이제 클 만큼 컸단 말이에요. 진짜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꽤 토론이 된다고. 그래서 아내는 이제 분리수거 쌓여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분리수거고 뭐고 안 하고, 응? 그런 분리수거 뭐고 안 하는 지금 남편이 답답한 거겠지. 근데 아내는 그래서 남편이 뭐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남편은 아내가 해준 밥을 또 긁어서 담아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렇게 모자를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에 나가냐고 물어봤겠지. 그렇다면 지금 이 남편은 그렇지. 떡진 머리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 볶음밥 거를 자기가 다 먹으니까 기어코 그걸 다 먹냐? 저거 지금 애들 먹으라고 지금 해놓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물 좀 부어라. 그 물 좀 부어라가 이제 그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에 물 부어 놓으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설거지할 때 이제 뭐 쓱 해도 닦이니까 부인이 말로는 다쳐 먹냐고 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좀 부으라고 하니까 또 애를 시켜. 또 남편은 물 좀 부어라.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에서 아내가 시키는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내에게 뭔가 이 복종하는 것 같은 것도 싫고 아내에게 지금 존경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동 공격. 뭔가 이 아내를 더 짜증나게 하고 싶고 그런 거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다리가 아프겠지. 남편은 그렇게 자기 밥 챙겨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왜 같이 안 먹냐는 말에 자기가 좀 많이 이기적이라서. 이게 아내가 지금 끼니를 거르고 이렇게 막 밀린 집안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일단 당장 식생활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지. 맞아. 그냥 자기 삶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뭐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웃긴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되게 비참하고 밥하려고 보면 설거지 쌓아두고 안 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도 지금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돼. 설거지하고 지금 또 청소하고 밥 해놓고 애들 또 내일 학교 가려면 또 뭐 또 챙기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 사이에 이러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너 더 괴롭게 만들어 주겠어. 수동 공격의 대응은 이혼도 방법이지. 이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가능하다면 어쨌건 선택이니까 그러기 정말 싫겠지만 이 사람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줄 수 있으면 나아지긴 하겠죠. 이유는 없는데 하기가 싫다. 귀찮아서라고. 근데 이미 애들이 지금 다 뭐 클 만큼 컸는데 클 만큼 큰 건 아니고 벌써부터 이제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거는
악화될 일만 남긴 했지. 아빠가 진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집안일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고. 근데 이 남편은 놀아줄 줄도 몰라. 아마 부모가 놀아줘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을 거고, 지금 이 남편이 멈춰 있는 경우는 지금 사춘기 직전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좀 미개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집들이 있었을 수 있지. 새벽 2시 옷까지 갈아입고 헬멧까지 챙기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안 보신 분들 어디 갔을까요?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갔을까? 남편이 도착한 곳은 PC방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게임이랑 유튜브에 미쳐 있대. 그래서 PC방 아니면 집에만 있고, 부모에게 삐진 맘상한 초등학생이 이런 짓을 할 것 같아. 휴대폰 소액 결제로 지금 보면 11월부터 이거 12월이니까 이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야.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까지니까 2달 정도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정도 돈을 쓴다는 거는 27만 원도 인정할 수 없어. 270을 태워? 야, 중독에 취약한.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현질을 하면 본인의 역할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제압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주도하는 느낌이 들 거야. 그게 뭐 가상의 사람이든 아니면 실제 뭐 PVP든 어쨌건 내가 누군가든 아니면 어떤 존재든 제압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저거 중독되기가 좋아. 본인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각간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데에 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쉬워요, 실은. 그런데 가면 또 열심히 해요. 이런 분들이 그런 데서 또 역할을 주잖아요? 굉장히 성실해져요. 돈을 못 벌어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본인의 삶은 지금 아내와 딸들한테 있는 건데, 게임은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 내 통제 하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치, 1천 뽑기 막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현질을 안 하면 뒤처진다는 게 또 느껴진단 말이야.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강한 승리감, 내가 어떤 세상의 이런 존재감, 이런 게 또 없어지면서 현질을 하게 되지. 아내는 지금 새벽 1시에 지금 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군요. 집안일에다가 그런 걸 하고 새벽 3시에 지금 잠에 들어. 아내가 한 7시 반인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겜방에서 게임하고요. 일찍 오셨네요, 집에. 아침 일찍. 그렇게 집에 와서 또 유튜브 보는 걸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극심한 게으름. 이거는 진짜 정서적인 문제가 큰 상태라고 봐야 되고, 방송에 나온 게 진짜 약간 이유가 말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게 아니냐. 이제 해명을 좀 해달라. 오히려 지금 남자 즉 조사관이 물어보거든요. 애가 둘인데 애 둘이 다 나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애 둘하고 친해지고 존경받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으면 꼼짝도 못했었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개기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얘 아빠처럼 혼내?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렇게 혼내니까 통하질 않아. 더 멀어져. 그렇다고 아빠랑 뭐 장난쳐? 안 돼. 자기는 아빠한테 직사게 혼나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또 좋다고 놀았어. 양말 아무거나 그냥 꺼내 신어가지고 짝짝이 양말 뭐 이렇게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남편은 또 잘 씻지도 않아가지고 뭐 썩은 내 난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또 이 부부,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 남편을 또 애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머리 냄새도 맡아주고요. 주말에 씻었냐고 묻고 일주일째 씻지 않은 상태. 초장 1달 동안 씻지 않았던 남편. 1달이면 대단하네요. 만성 무기력이지, 만성 무기력. 뭐 본능 부부에서 말을 했던 뭔가 인생의 좌절이 그 사람의 무기력을 만들었던 거는 당연히 뭐 여기 포함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오히려 반대로. 왜 나를 몰라주지? 나를 왜 이렇게 좌절시키지? 그래서 그런 거를 10살 어린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그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문신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에게 추앙받았을 때 그나마 좀 의미를 느꼈지.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한테서 꾸룩내 난다고 막 딸들이 진짜 되게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밥 먹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안 일어나니까 남편에게 전화해서 깨워. 어이없는 이유. 이렇게 전화로 깨워보는데 남편은 수신 거부. 그래도 일어나서 안 내요. 밥 먹는 동안 뭐 서로 보고 그럴 수가 없지. 근데 그 와중에도 남편을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는 아내가 대단하네요. 대단해. 지금 완전히 고집스럽게 지금 삐진 상태로 10년을 살고 있는데
아내는 아이 그건 그거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남편은 자기가 가져보지 못했던 울타리일 거예요. 지금 언니랑 같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동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자매들 간의 결속력이 단단하다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아내는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니면 부모님의 존재가 조금 약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은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아내는 대학보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아내를 지켜주는 부모가 능력이 없었거나 그만큼의 이제 그런 안전지대가 돼주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내가 보기에 이 남편은 애초에 남편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남편이 뭔가 대단히 이 가정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또 하나는 워낙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 사람이 기준값이 좀 돼버렸다. 그 두 가지가 결국 이 남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정이 대단한 서포트를 해주는 집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남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빗대어 볼 수 있겠지. 지금 그리고 남편은 원래 좌절하고 원래 무기력하고 원래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게으를 명분을 찾은 거예요. 다시 게으름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은 거야. 얘는 원래 공부를 안 하던 애예요. 근데 하루 했다가 그걸 안 알아주니까 원래 공부 안 하는 걸로 그냥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실컷 얻어먹고 인사 한마디도 없고. 이 팔에 있는 이 문신이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 고백 같은 문신이에요. 그 문신을 새겨가지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 20살의 아내에게 구애를 했던 거야. 그래서 왜 대화 안 하세요? 귀찮아서. 근데 지금 10살짜리, 8살짜리가 그거 엄마랑 이렇게 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남편이 하는 수밖에 없어. 부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추앙해 가면서 아 당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봐? 역시 이렇게 섬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당신이 뭐 아니면 뭐 섬세하진 않은데 역시 애들은 그렇게 당신처럼 막 몸으로 놀아주고 하니까 그게 되게 애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대. 그게 신체적 지능을 높인데 역시 역시 당신 같은 아빠가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쭈쭈쭈 해갖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도 이제 눈에 안 차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지금 아내가 10살이나 어린데 지금 그렇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애들이 10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또다시 바닥으로 돌아온. 가서 이제 밥 먹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분리수거 좀 하자.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악담을 하죠. 본인이 마음에 또 상처도 있고. 그래서 아내가 있어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애가 있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남편은 계속 무시하고 PC방 안 갔는데 어제 바로 그냥 거짓말을 그냥 나갔다 온 거지. 응? 뭐 수사하냐? 그래서 뭐 네가 수사 반장이냐? 항상 저희 신랑은 저한테 뭔가 말을 딱 던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욕부터 시작한다. 그 애들이 욕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 상처받았어 라는 거를 그냥 계속 티내려고 하는 거. 안 부끄럽대. 그냥 동굴로 숨어버렸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말든 뭐 좀비들이 세상에 창궐했든 말든 나는 그냥 동굴 속에서 살면 그만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앉으라고 하는데 뭐 싫다고 하고요. 그렇게 여기서도 또 계속 앉으라고 하니까 막 또 소리를 질러. 싫다 안 카다 이러면서. 이거는 남편이 너무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걸 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써요. 안전에 대한 거, 전기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념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남편은 그런 것도 없네. 그래서 뭐 폭력적인 행동.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는 폭언과 폭력성. 남편의 폭력성. 근데 이거 뒤에서 보면 이 폭력성은 뭐 부부가 서로 그렇긴 하더라고. 남편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감정적으로 터지는 거지. 저런 상황에서 아내가 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 저게 세 번째. 유리창도 2번이나 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남편은 결혼하고 어린 아내 때문에 그 당시에 남편은 철없는 아내는 나를 몰라준다.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전 여친은 나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철없이 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나? 역시 대화는 어른이랑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어른스러운 여성과 대화를 하는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또 역할을 찾았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가정을 꾸린 사람이 생각할 사고방식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무섭대.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부싸움에서 여기서 아내가 막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아내도 그 TV를 막 부시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기를 부수는 싸움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냐? 아니죠. 굉장히 후회하고 굉장히 두렵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섭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만들기 싫어서 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렇게 막 TV도 부시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남편한테 대놓고 뭐라고 막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잘 못해. 근데 지금 방송이고 카메라 있으니까 지금 한단 말이에요. 아마 남편한테 일하라 소리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때 막 그렇게 엄청 싸우고 초반기에 그랬다가 이제는 됐다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고 열로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를 그런 자기의 어떤 내면의 그런 폭력성을 부르는 그 사람이 무섭은 거지. 나도 무섭고 그 사람도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 이렇게 살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내에게 아빠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능력이 없었던 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바닥에서 살고 있는. 근데 남편을 놓지 못하는 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크고 우리 애들 아빠다. 아내는 다른 이 남편이 아니면 이 정도 사랑받을 자신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딸이 키즈카페 가자는데 안 가. 아빠로서의 권위, 존경,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 꿈을 깨버린 존재들. 그래서 이 딸들도 복수의 대상이야. 아빠 고생하니까 우리끼리 잘 놀다 오자? 그게 되거든.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없던 존경심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아빠 주말에도 못 쉬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똑같이 시간을 못 보내도 저런 거를 지금 애들이 모르겠냐고.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아내 측 증거 영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훈 씨도 아니 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일을 하면 또 집에도 잘한대. 그러니까 남편이 무언가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삶의 통제가 생기면 좀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란 이유는 디폴트 값이 자기 비하가 심하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나는 좌절해 있는 상태, 스스로는 비하되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무언가 하나가 있으면 확 꽂히는 거지. 이 여자는 내가 사랑을 해주니까 막 나에게 그 어떤 그 추앙, 감사를 막 보내니까 확 또 올라가는 거지. 그 순간적으로 뭔가에 중독되기가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디폴트 값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일하던 시절에는 퇴근하고 육아와 가사를 도왔는데 그때 아기 때는 그래도 애들이 나밖에 모르잖아요. 애들이 나밖에 몰라. 뭔가 존경받는 존재로서 역할이 있어. 근데 애들이 슬슬 입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히나 이 여자애들은 빨리 말을 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좀 더 강하단 말이야. 어떤 힘의 논리로 제압되지 않아. 남자는 그래도 힘의 논리로 좀 제압되는 게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나는 사랑꾼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려서 내가 어른으로서 사랑꾼으로 추앙받는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나보다 생활력이 더 좋네? 그렇지 않고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삶에 다시 또 나락으로. 남편도 자기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부부의 현실, 남편 측 증거 영상은 없지만 그래도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갱생의 난이도 하니까 진짜 이번에 어렵다. 여기는 애들이 어려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뭔가 이 아빠의 갱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아빠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걸 표현해야 된다는 걸 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은 완전히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 이쪽 부분은 힘들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진짜 높은 거죠. 남편을 귀하게 대해주면 움직이는데 애들이 남편을 귀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24시간 케어하듯이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나를 처음 봤을 때처럼 이쁘고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다시 이제 좀 변하고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막 24시간 존경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텐데 문제는 아내는 그런데 시간을 쓸 수도 없고 지금 생활이 바쁘니까 자기의 어떤 막 몸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스스로 깨닫고 변해야 되는데 뭐 그거밖에 없지. 새벽 4시에 PC방 갔다 왔군요. 잠도 안 자고 핸드폰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냐? 내 게임 유튜브 본대.
이혼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 남편이 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본인이 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더라도 본인이 그냥 일을 해야 해서 뭔가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나아질 텐데. 그래도 그래서 왜 이렇게 게임하는 거야? 캥거루 부부 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내가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내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밤 11시에 집을 마치면 자다가도 나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사랑꾼 역할이 있었던,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그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모 같은 모습으로 추앙받고 싶어. 본인은 한 번도 어른이 돼보지 못해서. 남편은 단골 손님, 아내는 울산 토박이고 나는 순천 출신이고, 연고도 없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첫 만나. 왜 그렇게 멀리 와서 있었지? 왜 연고도 없는 울산에 가서 있었을까? 그것도 일종의 회피였겠지. 회피였겠지.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대단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건 아닐까? 라고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야. 이건 실제로 몰라. 대학? 그 당시에 남편은 31살이었어요. 일하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고백을 하고, 처음에는 눈에 띄는 손님,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받아가고, 이게 되네? 31살 먹고 문신까지 하고 막 21살한테 저런 게 되니까 자꾸 이런 거에 기대를 품고 여기저기 편의점마다 단골 만들어 놓고 집에 캔커피들이 쌓여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3주간 매일 편의점을 가면서 공들인 고백에 성공. 21살의 여성이 저렇게 3주간 이렇게 매일 하는 거, 이 사람은 참 다정하구나. 참 자상하구나.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평생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다, 개뿔 그거 다 아니다. 3년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의미를 부여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어린 애가 나로 인해서 밤길, 위험한 밤길도 괜찮고. 그 사랑꾼이 본질이면 좋지. 더할나요 최고지, 최고. 팔뚝에 생긴 문신. 그 팔에다가 문신까지 새겨왔어. 응?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노래에 감명을 받고 드라마 OST를 새겨가지고 저걸 보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저걸 보면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목숨 걸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속도 위반으로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을 했군요. 처음에는 이제 헌신적인 남편은 일도 열심히 했었고, 그제서 이때 남편은 본인이 해보지 못했던 어떤 존중을 받은 거야.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가 된 것 같은, 내가 뭐라도 된 것, 사랑꾼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 남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좌절에 빠져 있었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역할이 생긴 거였지. 근데 참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거를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해서 한번 변화를 쭉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빅이라는 비계공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투잡 쓰리잡까지 했었고, 저렇게까지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돈이 생기면 애들 거 먼저 사주고 그랬고, 아내는 그 시절의 남편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시절의 남편이 본질이 아니고 그 시절에 인생 처음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본인 해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역할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 원래 좌절로 빠져버린 거지. 가족 여행도 그렇게 자주 가고 한때는 다정했던. 그런데 그 후로 10년 이렇게 이제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군요. 5년 전에 일을 안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다. 남편이 끝내 밝히지 않는 계기는 뭘까? 지금 어마어마한 계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가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이제 어이가 없죠. 아내도 옛날엔 살림에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이제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자기도 무시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밖에서 일을 3개를 뛰는데 살림을 뭐 얼마나 더 잘해. 여기서 이제 빨랫감 그냥 다 모아놓고 이러고 있고, 지금 본인 빨래 해주면 다행이지. 계기가 뒤에 나옵니다. 심리극 할 때 나와. 심리극 할 때. 그러니까 아내도 집안 일에 대해서 뭐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냥 게임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은 거야, 지금. 본인이 가진 그런 삶의 기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야. 아이러니한 거지. 그렇게 이제 가정환경
상황은 더 심해졌고, 아유, 싱크대 이거 난리 났네요. 심각한 집안 환경. 뭐 개똥이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건가? 아내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분리수거로 막 두 사람이 싸울 때 아내도 손이 올라가요. 남편이 지금 아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 화를 내니까 남편이 쫄아. 그러니까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는 아들 같아. 쫄아서 또 깨갱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내는 따지면 시비는 제가 거는 게 맞죠. 먼저 말을 걸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겸손한 말이지. 본인 잘못을 전혀 모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시비 건다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욕설이 난무하고 아주 심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툭툭 퍽퍽 서로 치고 패고 그러고 있지. 막 세게는 아닌데 남편이랑 똑같이 욕하고 손이 올라가고, 뭐 우열이 가릴 수 없는 그런 서로의 폭력성. 애초에 이 아내가 남편을 막 그렇게까지 막 하는 건 아니긴 한 거지. 남편이 겁나서 세게 못 치는 것도 있겠지만 남편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인 거는 같아요. 유리한 체급으로 남편과 맞서는 아내라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밀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입냄새 공격을 하거든요. 완전 초딩이나 할 법한 짓을 한단 말이지. 남편이 아까 방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18시간 누워있으면서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면 진짜 그 과격한 남편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찔움찔해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로서의 권위를 잃은 지 한참인 거야. 너 맞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방으로 도망가고 뭐 한참 밀리고, 이런 걸 보면 이 남편이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디 가서도 맥을 못 추고, 실제로 힘이 없진 않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한 번도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겠지. 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까? 그건 모르겠네.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가 뭘 던지면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딱 숙이고 자기에게 좀 복종하고 뭐 이렇게 그런 딱 수직적인 그런 걸 바랬을 거야. 근데 그게 되나 지금? 이 아내도 뭐 그런 사람 아니고, 이 아이들도 당연히 아니고, 밥 먹은 거 치우라니까 뭐 젓가락으로 확 쑤셔불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경찰도 자주 왔었는데 최근에는 첫째 딸이 신고한대. 애들에게 이제 그게 고스란히 지금 학습이 돼버렸어.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애들은 저게 인생의 전부인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우리 때문에 저런 아빠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구나. 아, 내가 태어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첫째가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경찰 아저씨의 아빠가 엄마 때려요. 뭐 실제로는 뭐 서로가 싸우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은근히 변호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 포인트였냐면, 아까도 시비를 누가 걸어요? 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뭐 따지고 보면 제가 걸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유, 우리 남편이나 나나 서로 싸운 건데 라는 식으로 은근히 변호하는 면이 있어. 솔직히 변호할 거 없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다정한 사랑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걸로 지금 계속 남편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지. 첫째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호관찰하고 첫째 딸마저 나를 신고를 해버리니 이 남편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자식들을 사랑해도 의미가 없구나, 아내 사랑해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사랑꾼이어도 의미가 없구나, 다시 원래대로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너네들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몰라? 그러니까 딸이 날 신고하는 거가 가오 떨어지는 일이지. 방학한 첫째 두고 출근. 아이한테도 출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연락하지 말고 시끄럽게 있다가 아빠한테 혼나지 말고. 당부가 두 개야. 아빠 깨워서 혼내지 말 것. 아빠가 역할을 하는 거를 포기했어. 이렇게 엄마가 해놓는 볶음밥. 그래서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TV 보면서 자기 먹고 이제 물 담가 놓고, 너희 아빠 자니? 한번 보고 올게. 보고 아빠 자고 있어 하는데, 여기 유튜브 보고 있어. 유튜브 켜 있잖아. 근데 이제 아빠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자고 있다고. 그래서 애가 그냥 혼자 옷 갈아입고 엄마 잉어빵 파는 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 이거 혼자 머리 묶은 건데 잘했지? 하고
애가 엄마한테도 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엄마 나 혼자서도 머리 묶었다 잘했지 이러는데 엄마는 지금 당장 그거 보면 애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슬퍼. 애가 지금 자기 혼자 밥 차려 먹고 집에는 아빠는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래도 엄마랑 얘기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묶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보험하고 여기서 피부 관리하고 와가지고 하면은 진짜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보일 거는 같아.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서운하지. 너무 서운해.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 혼자 머리 묶기 이런 거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고 네가 해봐 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 장면이죠. 애가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 아빠가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서 애가 그냥 아픈 상태인 거야. 병원 가서 뭐 하다못해 조금 약이라도 먹고 이렇게 좀 하면 좀 괜찮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주변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겠네. 그냥 총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해요. 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두 딸은 2달째 기침이 멎질 않는다. 저렇게 2달 동안 계속 기침하면 저거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거든. 그리고 2주 전에 애가 또 다리를 다쳐갖고 깁스를 한 상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아내는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짬이 안 난다. 안 나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왜 안 데려가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이 정도면 실은 이혼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이 정도면. 애들 병원까지 안 들어가는 정도면 이게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정도 생각되는 수준이야. 저게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들이 옆에서 기침을 하고 있고 병원에 데려가 되면 이거는 스스로의 어떤 나태와 무기력에 대한 명분으로 이 가족들에 대한 수동 공격이 시작된 건데 애들한테 수동 공격해서 뭐 어쩔 거야. 지금 애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니들이 나 존경 안 해? 다 같이 죽자. 자식한테 할 행동은 아니야. 근데 내가 와이프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조정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와이프 입장이면, 그래도 남편이 갈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내일은 가겠지. 그랬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보험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아, 나도 내가 이런 분석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 이게 진짜 딸들에 대한 수동 공격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게 맞나 나도 싶은데 그 해석이 말고 뭐가 있어. 여기서 나온 단서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나도 정말 뭐 좋은 표현을 하면 굉장히 귀중한 교보제예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기력감 그리고 수동 공격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아니야. 근데 또 저기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뭐라도 해야겠죠. 직업이 아니어도 뭐라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진짜 이거는 더 놀랄 노점이다. 애가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이렇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앞에서 이제 바로 애는 어린이집 가고 뭐 이래가지고 첫째가 왔다 갔다 했지. 깁스를 한 상태로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정수기 같은 게 좀 멀리 있고 막 이러니까 넘어져. 여기서 넘어지고 저걸로 쿵 하고 또 짚고 막 이런단 말이야. 보통 애가 저렇게 다리 다쳐 있고 이러면 신신당부를 하지. 야, 뭐 있으면 불러. 혼자 하지 말고 불러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저기서 애가 혼자서 저러고 있어. 방에서 아빠는 유튜브 보고 있고 애가 지금 다리 다쳐서 이 자매들끼리 지금 저기 올라와가지고 혼자 과일 먹는 법을 보여주겠다면서 가위로 저 과일을 자르는데 저러다가 손가락 날아가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서 제작진들이 원래 보통은 개입을 안 하는데 애들이 너무 위험하게 다녀가지고 저것도 개입을 했고 여기 와서 엄마 잉어빵 하는데도 애들이 와가지고 붕어빵 먹으러 왔잖아요. 여기서 분식집 가서 국수 먹으라고 해서 분식집에다가 애들 보내고 여기서 이제 또 본인은 붕어빵 구워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제작진이 이 찾기를 애들끼리 건너니까 제작진이 도와서 또 건너게 해준 거야. 근데 제작진 없을 때는 애들끼리 맨날 건너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삶에 이게 리스크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 집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버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애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아빠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을 시킨 거야. 이거는 인재라는 거지. 애들이 만약 다치면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이건 인재야. 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애들이 저 사고가 나기도 쉽고 집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쉬운 상황이란 말이지. 엄마는 애들을 그래도 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굽는다고는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그냥 우리끼리 와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분식집 사장님은 잘 안 와봐. 그래서 오늘은 왜 칼국수 먹어? 식사료 정식이 9,000원. 뭐지? 뭐 이것저것 재료 다 나오는 건가? 남편은 딸들을 보면서 지 엄마랑 똑같은 것들 나 무시하고 뭐 지들끼리 뭐 다 잘해 먹어라. 니들 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 마음으로 계속 좀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뭐 5년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언니는 엄격해. 먹기 싫어도 밥 숟가락으로 먹어.
너 다리 약해서 부러진 거야. 엄격한 언니고 이렇게 애들이 스스로 이제 뒷정리까지 하고 엄마는 다 먹었으면 올라가. 결국 언니가 동생을 챙겨서 갑니다. 이때 아내가 그 친구 만나러 갔구나. 애가 나를 봐야지 내가 애를 보나?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가 나를 봐야지. 이게 말이야? 아빠가 할 말이. 개념이 달라요. 응? 뭐 전자레인지 뚜껑 닫아라. 남편이 내가 안 일어났거든? 쟤한테 물어봐라.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데워놓고 안 닫았어. 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는 너 들어가 있어 하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야 춘식이 똥 쌌다. 뭐 걔가 똥을 싸는 거지. 그래서 개 똥 쌌다고 애들을 시키는데 이 애들 사이에서 아빠와 엄마로부터 배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치우라는 거 이제 애들끼리는 억울한 거야 막. 왜 내가 치우냐. 이게 엄마는 엄마하고 공평하게 애들을 훈육하려고 하는 거죠. 야 네가 해. 네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 네가 해. 이게 딱딱 해가지고 딱 그 군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애들 사이에서는 또 막 억울한 거지. 옛날엔 내가 다 치우잖아. 왜 나 혼자만 시키는데 너무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방학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집에 없으면 또 한 애가 또 다 치우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가족끼리 화합하고 팀워크로 되는 이런 게 없어. 원래 자매 아니면 이렇게 형제들은 원래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과격하지. 말을 세게 해. 그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씨 다 찢어버린다? 아까 여기 남편이 했던 거랑 똑같이 확 쑤셔볼라 막 이런 거랑 똑같지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찢어봐라 하면서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보는 분들도 다 놀라는 거야. 엄마는 엄마계 중재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엄마계 중재를 해도 지금 한 명이 내려놔 버리고 막 그런 게 됐단 말이야. 남편은 여기서도 서열이 자기가 높고 싶은데 자기가 서열이 높지 않은 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 싸우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애가 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하면서도 혼자면서도 막 그러니까 옆에서 동생이 구구단 깐죽거려. 구구단 옆에서 막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시비 좀 그만 불고 똥이나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너 그만 시시거려라 라고 엄마는 시시하지 마라 라고 되게 단호하고 말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감정 속에 쌓여가는 불안과 울분을 해소시켜주는 어른이 없어. 하다못해 얘기를 들어주든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아주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불안, 뭐 엄마 아빠 싸우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해소가 안 돼. 계속 매일 보고 살아야 돼.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항상 그 상태야. 아빠가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거지. 뭔가 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엄마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래서 부모를 닮은 나도 여기서 계속 이씨 나온단 말이야 짜증나서 라고 하는데 이씨라는 걸 배워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래 욕은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을 줄여준대. 실제로 욕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살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지우개를 갖고 싸워요. 아니 뭐 자매들끼리 지우개 갖고 싸우는 건 흔한 일인데 이 싸우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 부모의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어. 옆에 춘식이는 또 눈치 보고 있군요. 내가 얘한테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난 나 혼자 벌어서 너희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쓰는 방식이 흔한 방식입니다. 흔하게 내가 이거 동생이랑 나눠줘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그럼 엄마는 야 그럼 나는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혼낼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같이 쓰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너랑 같이 돈 쓰기 싫어. 그렇게 이제 거울 치료하듯이 교육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동생이 나랑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언니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엄마의 말들이 좀 세. 나도 너희랑 가족 안 하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이제 불안을 느끼지. 그렇잖아도 불안도가 높은 애인데 불안도가 더 커지지. 그리고 애들이 또 이 과격해지는 게 유튜브 틀어줘. 근데 유튜브가 지금 안 된 거야. 공유기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그냥 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러.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저렇게 있어도 아빠는 방에서 혼자 유튜브를 봐요. 저게 그러니까 야 유튜브 틀어달라고 이 멍충아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저게 확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를 저 방식으로 맺게 되는 거야.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가 되거나 아니면 애들을 폭력적으로 그 아이들을 겁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도 놀라지.
이게 지금 관찰 카메라로 잡은 거란 말이야. 막 쾅쾅 내리치고 막 둘째는 막 손 쓰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야. 기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차분하게 설명해주면 이때는 흥분했어도 애들이 점점 이게 좀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렇게 되니까 애들이 더 흥분하는 거야. 여기서 아빠가 조용히 안 해? 내려와 너는 이러면서 바로 혼내버린단 말이지. 육박을 질러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애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애들은 뭐 아빠 가. 네가 가.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내가 애들에게 이렇게 훈육할 수 있는 아빠인데 애들이 가라고 하니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니들 그러고도 잘 사나 보자 하고 더 삐지는 마음이 커지고 애들은 나와서 뭘 해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윽박만 지르는 뭘 한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골은 점점 깊어지는 거지. 원래 이거는 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고 부모도 아이도 서로 상처가 생기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의 가정이 그래요. 아빠와 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돼요. 근데 여긴 지금 너무 일러 지금. 아빠가 성장을 못해서 그래. 아빠의 성장이 딸들의 성장을 못 따라가는 시점이 오기는 와요. 그래서 그게 보통 사춘기에서 터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건 8살인데 10살이고 막 여기서 애들이 진짜 찐 반응이 나와. 아빠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해.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지 뭐. 본인이 만든 환경이에요. 뭐 누구를 탓할 수 없어. 애들을 탓할 수 없어. 아빠를 싫어하는 게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말이라고 해. 애들도 뇌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딸들이 왜 나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이유는 본인은 그런 부모였어도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거든. 아내 친구가 이제 그 술자리예요. 애들이 아빠 싫어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싫어하면서 좋아해. 남편을 은근히 옹호한다니까? 너무 싫어해 라고 난 말할 것 같거든. 저 정도면. 근데 여기서도 싫어하면서도 좋아해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아내는 보면. 남편을 사랑하고 은근히 두둔하는 상황 부분들이 자꾸 나와. 남편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건 아내 본인이죠. 본인의 마음을 지금 아이들에게 투영시킨 거긴 하지. 아빠는 싫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존재. 이 뒤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증거 영상으로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이들이 지금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짜증나고 아빠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빠의 존재로서 아빠를 의지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0살짜리 딸한테 돼지라고 꿀꿀꿀이라니. 그치. 애들한텐 트라우마지. 첫째에게 또 친해지겠다고 장난을 치는데 막 꿀꿀꿀꿀 이러면 장난치니까 애가 112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래. 이건 굉장히 놀랍지만 진심일 겁니다. 저게 아빠 그만해? 하고 그러면서 뭔가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첫째는 112에 신고해본 경험이 있거든. 굉장히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지. 엄마는 이제 그걸 보고 있고 이번에는 둘째 인형으로 또 장난을 치니까 둘째가 그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자, 아빠는 계속 막 찌럭찌럭 이렇게 자꾸 막 쿡쿡 찌르면서 좀 놀자 이렇게 하는 장난치는 약간 그런 식의 장난을 치거든요. 뭔가 이 감정 표현에 미숙한 어떻게 놀 줄 모르는 그런 남자애들이 무슨 고무줄 끊고 가는 것 같이 애들한테 자기 딸들한테 행동해. 근데 그 아빠는 이게 또래 뭐 9살짜리 남자이면 그렇게 행동해도 툭툭 대고 또 나중에 같이 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뭐 안 돼. 무서워 애들이. 근데 뭐 아빠 하지마 기분 나빠 라고 했는데도 그걸 계속해. 빨래통에 들어가 네가 이걸 지금 장난이라고 하는 거야. 장난이라고. 되게 안 좋지. 애들은 무섭지. 애들한테는 공포지. 근데 여기서 이제 축구 아내가 자기처럼 막 아이 손 깨물어서 울리고 하는 것처럼 귀여운가 봐. 심리 맥락은 비슷한데 행동이 지금 아기 때는 아기 막 이렇게 볼 잡고 있다가 막 애가 울면 그때 당황하고 막 아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남편은 못 배웠어. 모르는 문제 있어. 너무 모르겠어. 그러면 아빠 와가지고 똑바로 해라 돌머리. 이거는 진짜 둘이서 엄청 친해가지고 라포가 쌓인 경우에나 가능한 말이에요. 둘이서 진짜 친구 같은 그런 부녀지간이면 가능한 일이야. 근데 지금 그런 사이냐고. 집에서 18시간 누워있으면서 딸한테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본인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랑 정말 친구처럼 애가 진짜 아빠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놀리고 뭔가 그런 친구 같은 관계면 권위가 없는 관계면 가능해. 연애남매에서 뭐 세승 씨랑 재영 씨네 그런 가정에서 그런 거기 이제 세승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아빠랑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 그런 집이면 가능하지.
아빠가 권위 내려놓고 애랑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뭐 다 받아주고, 그리고 또 애랑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면 가능해. 이런 말 해도 돼. 중간에 한번 뭐 농담처럼 이제 돌머리 이렇게 하면 놀릴 수도 있어. 아빠 그만해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런 입장이냐는 거지. 근데 본인은 그런 것도 막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딸이 자기가 원했던 반응 안 해주니까 막 꼬집어. 자기가 아빠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잖아. 감정 표현을 또 세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 나가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일단락을 시키는데, 이게 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야. 나도 이 말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아내의 저런 행동이 실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그렇다고 아내가 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해. 그래서 아내가 잘못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내가 저기에서 남편한테 못하게 하고 들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남편은, 나는 이 집에서 역시 남편 역할도 못하나? 내가 딸이랑 저런 것도 못하나? 또 무시하네? 나 이 집 망가뜨릴 거야 라는 복수심이 생기고, 딸은, 아빠는 엄마처럼 저렇게 윽박질러야 들어가는 사람 이러면서 딸 입장에서도 아빠의 권위를 더 내려놓고 더 아빠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긴 해. 근데 물론 이거를 누가 이거를 했냐? 남편이 스스로가 판 무덤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 한 번 무덤을 파놓으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미운 건 없는데 제 딴에는 귀엽다고 막 껴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싫었겠죠. 귀여워서 그랬다고. 본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행위가 자행되지만 갑자기 심각하게 지금 남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작진도 좀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가족이란 사랑은 특히나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보기 어렵다. 겁나 잘못됐다는 거지.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니네는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어라고 제작진이 지금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귀여운 하면서, 근데 애는 이게 이 사진만 보면 지금 애랑 놀아주고 있는 건가? 그네 태워주나? 근데 아니야. 애가 겁나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을 귀여워하면서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고 귀여워하는데 애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또 복수심이 생기고 악순환으로 되는 거지. 상태가 이 정도가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는 에이 아빠가 좀 너무 과했지. 에이 아빠는 힘이 너무 세서 그런가 보다. 아빠가 다음에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되면 서로가 배워가면서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돼. 귀여워서 했던 남편만의 장난은 아이들의 분노를 샀고, 진짜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애들이 진짜 분노하는 게 느껴져. 그냥 아빠 가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아빠 눈치 보면서 도망다니는 거야. 내가 시비 걸고 둘이 싸우면 남편이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애들을 건드리는 거. 근데 이거는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화가 난 걸 애들한테 푼다라고 아내는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애들에게라도 그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아빠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싶고 애들이랑 놀면서, 아니면 애들에게 뭔가 이 권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애들을 일부러 아내한테 복수로 건드린다. 근데 저거는 어쨌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니까 애들에게 그 존중받고 싶은, 그런다 보니까 더 오바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애들에게도 복수심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지. 돌보지 않는 게 복수심이야. 자는 아이들을 깨워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겠지.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빠가 괴롭힐까봐 문고리 잠그고 자고 막 그랬. 남편이 저렇게 자네들 깨우려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나와! 왜 들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악순환인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이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간다. 물론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내 권위를 또 찍어 눌렀다. 그리고 애들은 역시 아빠는 저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 고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아내가 저렇게 안 할 수 있나? 자는 애들 깨우러 들어가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니들을 위해서 뭘 하냐? 아주 내가 니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축내주겠어. 말하면서도 거의 없네. 그래서 맨날 밥 우리 건데 다 먹고. 아빠는 독방에서 평생 안 나오거나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1년만 있다가 애들이 아빠가 그냥 갇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아빠는 그냥 다른 아빠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좀 충격을 먹었겠죠? 그래도 아내는 애들이 남편을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니야. 아내도 충격 먹었을걸? 남편도 좀 띵했다. 애들의 이제 그림도 나오는데, 둘째 그림에는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아빠는 없고, 그래서 뭐 아빠를 그리기도 하는데 아빠 여기 조그맣게 있어. 춘식이도 있는데 아빠랑 춘식이랑 지금 비슷해. 딱 한 번 아빠가 커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선물을 줬던 때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좀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명분을 주면 또 좋아지거든. 아빠가 먼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겠어? 같이 밥 먹는 일도 거의 없고 가사 조사가 끝이 났는데 답답하죠. 가사 조사 끝나고 나니까 더 답답하지. 그래서 아내가 뭐 좀 너 느낀 거 없냐? 근데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는 말에 바로 욕박아. 게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바로 욕받고.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싶어. 이게 사이비 종교 환영처럼 해줘야 돼. 그리고 누워가지고 게임 방송 그냥 보는 거야. 아내는 이혼 의사가 70%로 올라갔군요. 남편은 이혼 의사가 50%. 가족은 핑계고 맘 편히 살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상담 치료 쪽은 별게 없어요. 남편이 역할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라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야. 더 심해질까봐 염려된다. 기생충은 몸 안에 있을 때는 사람 안에 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그 자극적인 예시를 드세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떤 뭐 귀감은커녕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족의 인식을 심어주는 셈이란 말이지. 선생님도 물어보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응? 근데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근데 저거는 사랑의 기준값이 너무 어린 나이에 남편과의 사랑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기준값이 잡혀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불쌍하대.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냐? 그렇대. 저건 좀 이상하지. 좀 과하지. 아내도 명분을 들이미는 것 같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남편이 있는 게 딸들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집을 나가서 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남편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남편. 울산에 아무도 없는데 나 하나 믿고 왔대. 그런 게 항상 안쓰러웠다. 이건 근데 살짝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생각도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뭐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남편은 내가 너 때문에 울산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라는 식으로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아내를 지적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신 헤어지세요라고밖에 할 수 없어. 지금 당신 멘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세요. 근데 또 남의 가정한테 헤어지라고 말하기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주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아내에게 할 말은 없어. 근데 아내 개인을 위해서라면 뭐 이혼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건 뭐 변호사의 몫이겠죠.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내가 너랑 왜 사는 것 같은가요? 남편은 애들 때문이 1순위인 것 같다. 본인이 애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단지 아빠가 있는 것이 나으니까. 근데 본인이 아빠가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할 만큼 뭘 하나? 애들 문제를 제외한다면 아내는 남편과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센 표현을 해요. 당신은 암조직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는데 나중에는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충격요법을 썼는데 저게 어느 정도로 전달됐을지는.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본인의 인생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혼자서 아예 떠돌아다니면서 살 것 같다. 예전에 남편은 그렇게 살았겠지.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적 없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 그냥 페인처럼 떠돌아다니다 객사실지도 몰라요. 남편은 저런 말이 그렇게 충격이 됐을까? 왜냐면 남편은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아내에게 내가 의미가 되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그 어떤 행복을 꿈꿨을 뿐이야. 떠돌아다니는 게 거린 낭인 같은 거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 남편이 희생적으로 챙겨주고 있는 거다. 아내분 사랑하세요 라는 말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안 해. 좋아하는데요 라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대. 그래도 다음 주에 거짓말 탐지기 나오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희망이 보인다. 우쭈쭈 해주는 거죠. 애들 대하는 거, 서툰 애정 표현, 아이들에게는 무서워 보이는 폭력, 학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의 이런 표현이 과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
이게 뒤에서 심리극에서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중에 돌아올지언정 이런 상담하고 심리극하고 이러면 좀 뭔가 그 깨닫는 방향으로 가는데 남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해. 너무 무기력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회피형이죠. 이 정도면 진짜 최고다. 성장이 안 된, 감정적으로 성장이 멈춘. 그래서 어쨌건 멍해졌다. 그렇게 안 되겠어.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 물어봤어요. 아빠에게 원하는 건 맛있는 거 계속 사주는 거. 엄마에게는 일을 한 개만 했으면 좋겠다. 둘째 딸도 똑같아. 아빠는 돈 많이 버는 거. 엄마는 일을 한 개만. 그래서 엄마랑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돈 벌어오라. 라는 말이죠. 뭔가 이 남편은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얘네들은 나를 아빠 대접 안 하는데 난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 뭐 전 여친한테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근데 아내는 그냥 남편이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다.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만 유추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본인도 그런 이유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지. 아내한테 삐지고 애들한테 삐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 그 이유를 말하자니 본인이 너무 부끄럽기도 할 거야. 계속 얼버무려. 계기가 있었냐고 묻는데 어느 시점부터 계속 얼버무리거든. 나이가 지금 40대고 지금 애들 두 아이의 아빠가 지금 저게 무슨 뭐냐. 그렇게 이제 심리극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극에서 그 질문을 던져요. 대화를 단절하고 온돈 생활을 하는 무직 남편.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혹시 과거에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는 걸까? 나도 궁금했어. 야, 도대체 뭐지? 뭐가 숨어 있나? 이거 지금 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직접 들으면 더 놀래. 근데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 뭔가 이 부모 같은 존재를 찾아 헤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을 본인은 마주할 수가 없어. 예전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전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우연히 전화번호를 알게 됐대.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아내는 그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류가 계속되자 전 여친에게 연락을 했어. 내 남편과 통화하지 마세요.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극단적인 회피형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회피형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여지는 것을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그냥 우아한 자신, 멋진 자신, 사랑꾼인 자신, 전 여친에게도 그런 사회적 체면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내는 망가뜨린 거지. 그게 이유야. 회피형들 중에는 자기 여자친구보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내 지금 여자친구보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더 크게 느껴. 과거 뭐 첫사랑, 짝사랑했던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을 더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본인이 감정적으로 왜 저렇게 됐는지는 얘기 안 하잖아. 아내가 전 여친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쪽팔려서 지금 아내한테 복수하고 아내한테 복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삐져갖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애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삐지고 남편으로서 권위, 아빠로서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거는 사실일 텐데 이거는 이것 때문이다는 아니야. 이게 명분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갔다야. 그러면 원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계기로 이 사람이 변했다가 아니고 그 명분으로 원래대로 돌아갔다야. 원래대로 돌아갈 명분을 찾았다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결핍 덩어리지만 결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으로 돌아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유라고 볼 수는 없죠. 원래대로 돌아간 명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충격이야. 아니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 나는 그 생각을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나서 나가고 싶었대. 그래서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혼 초부터 그 여자에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오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통화까지 하고. 그 여자도 굉장히 결핍이 심했던 분이었을지 모른다는 소설이 써지네요. 이 남자는 무언가 역할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보상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이비 종교를 만나면 정말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독이 심하니까 관계 중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불안해책에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만큼 나에게 미친 듯이 추앙해준 사람, 미친 듯이 헌신해준 사람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막상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지. 여친한테 직접 전화해서 연락하지 마라. 응? 너희 남편한테도 얘기할 거다. 유부녀였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결혼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 남자가 막 문신까지 하는 막 사랑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못하겠지. 근데 그거에 이제 취해있던 사람인 거야. 저는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다들 뜨억해.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요. 아니 나랑 대화해야지 왜 그 사람이랑 대화하냐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년 만에 여기서 터뜨린 거지. 근데 남편은 이 이야기를 그래도 한 게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전 여친 얘기를 꺼냈다. 근데 이제 아내는 황당해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남자 측 조사관이었던 진태현 씨죠? 다들 막 다 충격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기본값이 잡혔을 수 있지만 전 여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남편의 그런 행동들을 기준 삼았다면 여기서 뭐 착한 마음 나쁜 마음에서 양쪽에서 막 자극해가지고 그래도 아 난 착한 마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지금 심리극인데 지금 남편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극 선생님도 당황했을 거야. 오씨 반응이 없다고? 그래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아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심리극이 일단 끝났어요. 변화는 안 됐어. 김영환 선생님도 화나가지고 남편분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그나마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와이프를 좀 아껴주고 가족을 좀 더 사랑하고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하는 거지. 음. 지금 이 자리를 굉장히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개선이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심리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쁜 마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밖에서 아내가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내가 그냥 데리고 나옵니다. 아내가 그냥 데리고 나오고 와이프가 저한테 다가와서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남편은 아마 그런 생각은 했을 수는 있어요.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열망은 굉장히 크고,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다하는지 그런 걸 보지 못했고,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남편이 나와준 거에 감사하고,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남편이 내가 전 여친 통화에 대해서 너 어땠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무렇지 않대. 남편을 되게 옹호하고 남편 좋아하는 게 티가 나요. 이거 지금 보면. 관계 개선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간 일 덮고 지금 해결하자. 좋은 아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바닥 부부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전 여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해봤자 이 사람은 동굴로 더 들어갈 뿐이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 어쨌건 아내가 저기선 굉장히 잘한 거죠.